안녕하세요. 자연재생한의원 전상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에게 상처가 생긴 경우, 보통 당뇨발이라고 얘기하는 당뇨병성 족부 궤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성인 중에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별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의 16.7% 정도가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성인의 16.7%고,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의 분들 중에는 10분 중에 3분 정도나 당뇨를 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뇨는 한번 걸리면 잘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당뇨로 진단받고 나면 평생 동안 이제 그 질환을 관리하면서 유지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노령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는 당뇨 환자분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시면 2015년까지는 300만 명 정도대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016년부터 급격하게 늘었고 2020년도에는 570만 명까지 되면서 굉장히 빠른 추세로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당뇨가 많을까? 동양인만 당뇨가 많을까 하고 미국은 어떤가도 살펴봤는데요.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의 14.7%가 당뇨를 앓고 있고요. 이거는 당뇨를 처음 진단받는 경우들을 나이대별로 이렇게 보정을 해서 정리를 한 자료인데 2010년 정도의 최고점을 찍고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만이 있거나 그런 경우들 당뇨가 더 잘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위험성들을 알고 식생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고 그리고 식생활이 서구적으로 변하면서 당뇨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나. 그러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당뇨발, 당뇨병성 족부 궤양이 되겠는데요. 그건 왜 생기는지 챗 GPT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뇨는 혈중의 혈당의 농도가 너무 높은 경우 그런 경우들을 그 당뇨라고 하는데요. 고혈당 수치가 되면 몸에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도 커지는 경우들이 많고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게 돼서 작은 상처도 세균이 감염되면서 상처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잘 생기고 감염 때문에 급속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발이 잘 생기게 되고요. 또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해가지고 신경이 좀 손상이 되면서 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겨도 빨리 알아채지 못하고 커져서 눈에 좀 잘 띌 때 돼서야 알아채서 이미 이제 커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발견해서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금방 회복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뇨 환자분들을 치료해보면 일반적인 환자분들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는 더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이런 당뇨의 특징들 때문에 쉽게 생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당뇨병성 족부 궤양을 앓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을 토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당뇨 환자분들 중에 15%에서 25% 정도의 환자분들은 평생 한 번 이상 당뇨병성 족부 궤양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뇨병성 족부 궤양이 걸리고 나서 1년 동안 치료해도 잘 낫지 않아서 절단을 하게 되는 확률이 38.3%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나온 연구 결과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일부만 절단하는 경우, 발가락이나 이렇게 해서 일부만 절단하는 경우도 28.3%고 발목까지 절단을 하게 되는 대절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10%까지 이르러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많이 악화되고 잘 낫지 않아서 절단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절단을 하면 그것 때문에 장애가 생기고 일상이 불편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5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40%에서 80%에 이를 정도로 절단을 하고 나서도 잘 회복이 되지 않고 더 추가적인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당뇨발 잘 관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 한의원에서는 당뇨발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당뇨발 치료는 과연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네 분의 환자분들의 발 사진을 보시면 다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발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발은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상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안 보게 되기 때문에 손보다는 발에
이렇게 상처들이 잘 생기게 되고, 조그마한 상처가 어떤 원인으로든 생겼다가 잘 회복되지 않고 커지면서 이렇게 괴사가 돼서 깊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발이 왜 무서운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이분은 이 상처가 생기고 나서 한 5, 6일 정도 지나서 저희 한의원에 처음 내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에 상처가 아주 깊지 않은 조그만 상처가 하나 있었고, 새끼발가락 쪽에도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상처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잘 회복이 되었는데, 이 새끼발가락 쪽에 있던 상처가 이거는 감염이 돼서 색깔도 안 좋아지고 붓고 열도 나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생제를 꼭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하시라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화상이나 아니면 손가락이 절단됐다거나 이런 경우들에서는 이렇게 상처가 악화되고 감염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데, 당뇨에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았던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 치료됐던 경우는 없나? 이 환자분은 이렇게 까맣게 괴사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좀 이렇게 찔린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커지면서 이렇게 까맣게 괴사가 돼서 병원에서는 절단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치료 한 2주 정도 됐을 때 괴사된 조직에서 일부는 이렇게 살이 자라나고 있고, 이쪽도 아주 깊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됐을 때 이제 거의 치료가 마무리됐고,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치료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이 한 3주 정도 지나서 저희 한의원에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태가 악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붉게 이렇게 보이는 것은 추가적으로 또 괴사가 많이 나타난 건데, 이렇게 되면 또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다시 손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나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행히 그래도 이분은 항생제도 복용하면서 더 커지지 않고 잘 관리가 돼서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상처가 많이 회복됐고, 그래서 총 174일 정도 지났을 때 처음 저희 한의원에 오시고 나서 한 6달 정도 가까이 된 거죠. 그때 다 나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악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2달 정도면 끝날 상처가 거의 6개월까지 걸리게 되는, 이렇게 치료가 어려웠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환자분은, 이분은 당뇨를 오랫동안 이제 앓으셨던 분인데, 추운 겨울에 발이 좀 시려워서 따뜻하게 핫팩으로 찜질을 하시고 나서 감각이 둔하다 보니까 이걸 빨리 알아채지 못하고 그 핫팩을 뗐더니 물집이 잡혀있고 이렇게 크게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등은 살이 별로 없다 보니까 노랗게 괴사된 조직이 관찰되는 경우는 인대나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이 두 부위는 아주 깊지 않아서 그래도 좀 회복이 된 걸 볼 수가 있지만, 여기는 인대가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깊은 상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3도 화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치료했는데 여기는 거의 다 나았지만 이쪽은 인대가 녹아 나오면서 결국 뼈까지 드러나게 됐고, 그래도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 한의원에 계속 매일매일 나오면서 치료를 잘 받으셔가지고 173일 정도 만에 상처가 모두 다 아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도 화상으로 워낙 깊기도 했지만 아무리 길어도 한 90일 정도면 잘 나을 수 있는 상처였는데 한 2배 정도 걸리게 됐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이렇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고, 또 중간에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잘 치료를 받으셔서 이렇게 잘 회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발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꽉 끼거나 불편한 신발을 신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꽉 끼는 신발을 신으면 통증 때문에 신발을 뭐 벗었다가 신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좀 조절을 하고, 또 너무 오랫동안 꽉 끼지 않게 조절하게 되는데, 감각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처가 생길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그 악화될 때까지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편한 신발, 또 당뇨발 환자분들 전용 신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보셔서 꽉 끼거나 불편한 신발을 오랫동안 신는 거, 이런 것들을 꼭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혈당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당뇨를 한번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혈당 관리를 잘하고 약물 치료를 잘 하면서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는 경우들은 그래도 상처가 나도 아주 심해지지 않는데,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분들은 상처가 나면 더 악화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주셔야 되고, 또 발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이 상처에 들어가서 악화되기가 쉬우니까 그런 부분들 꼭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또 상처가 생긴 건 없는지 매일매일 발 씻으시면서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빨리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가 생긴 초기부터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가벼운 상처는 한 달 이내로 낫게 되고 또 가벼운 상처는 감염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부터 빨리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상처가 이미 커져서 괴사가 됐다,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상태가 됐다고 하면 저희 한의원은 입원 치료에서 저희가 매일매일 관찰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입원 치료하시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자주 오셔서 악화되는 건 없는지 감염 증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찰하고 빨리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 환자분들은 상처 회복에 시간이 다른 분들보다 더 오래 걸려서 중간에 몇 번 오시다가 안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악화돼가지고 절단까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포기하지 않고 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를 앓고 있는데 크고 작은 상처가 몸에 생겨서 고민이시라고 하면 저희 한의원 카카오톡 채널에 사진과 함께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당뇨발이라고 하는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대해서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지, 어떻게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